미국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이죠. 지금은 전쟁부 네. 장관이라 불러야 되나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름이 바뀌었죠.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 이렇게 다 언론에 소개가 되니까 전쟁 네. 일으키려고 다니는 사람 같아요. 그렇죠. 사실. 그 사람들이 왔죠 우리나라.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미국이 중국과 북한을 상대로 하는 적대 정책이 여러모로 심화가 되고 있는데요. 그게 어떻게 좀 구현이 되고 있는지 이번 시간에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로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앞세워서 남중국해 위기를 집중적으로 좀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작년 아니죠. 지난달 30일부터 이틀 동안 남중국해에서 해상 공중 합동 훈련을 미국,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4개국이 벌였어요. 네. 남중국해에서 군사 훈련을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중국이 여기에 반발하는 일이 있기도 했고요.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이 아세안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확대 국방장관 회의에 참여해서 중국의 도발적 행동이 아세안 각국의 영토 주권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같이 대응해야 된다라는 주문을 하면서 노골적으로 대중 적대 구상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남중국해에서 이 중국을 감시할 수 있는 해양 감시 시스템을 공동으로 구축하자는 제안도 하고요. 남중국해 행동 강령을 만들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죠. 그래서 지금 중국을 견제하고 중국을 적대하는 행보가 동남아시아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 헤그세스가 정말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 베트남 국방장관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미국이 베트남과의 군사협력을 확대하겠다. 그리고 미국산 군용 장비를 베트남에 추가로 공급하겠다라는 의지를 다시 표명을 했죠. 그래서 베트남이 지금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실제 갈등을 겪고 있는 주요한 국가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네. 베트남을 중국 견제의 핵심 파트너로 미국이 좀 앞세우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니 8개월 동안 8개의 나라의 전쟁을 끝냈다고 하는데 전쟁부 장관은 계속 돌아다니면서 뭔가를 꾸미고 있는 지금 이 모양새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헤그세스가 실제 베네수엘라 앞에 있는 푸에토리코인가요? 그 미국령에 가가지고 베네수엘라 전쟁을 이제 좀 불이 지피는 그런 행보를 보였었는데 실제 맡은 역할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여기에 맞춰서 다카이치도 네. 그리고 이제 동북아에서는 일본과 한국이 그런 돌격대 역할을 맡았다는 거죠. 그리고 지리적으로 중국과 굉장히 가깝지 않겠습니까? 다카이치가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했는데 일본이 미국의 대중 적대 정책의 돌격대가 되겠다. 이런 걸 노골적으로 선포하는 그런 모양새였던 것 같아요. 다카이치가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사진을 찍는데 다른 정상들과 사진을 찍을 땐 굉장히 환하게 웃었는데 눈웃음이 장난이 아니에요. 네. 근데 시진핑 주석과 사진을 찍을 때는 일부러 표정도 굳게 하고 본인 몸 방향으로 시진핑 주석을 이제 끌어당겼다는 거죠. 일본 언론들에서도 의도적으로 이런 표정과 행동으로 비언어적인 이런 메시지를 낸 거 아니냐. 아니 일단 시진핑 만나기 전에 대만을 먼저 만나고 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것부터가 일단 어떻게 보면 외교적 언사죠. 나 대만 먼저 그렇죠. 만난다 이렇게. 네. 그리고 대만 인사와 함께 찍은 사진을 SNS에 이틀에 걸쳐서 게시하지 않았습니까? 아, 그래요? 네. 그래서 하나의 중국 원칙이라고 국제사회에서 이제 통용되는 원칙에 입각해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을 지금 다카이치가 한 거죠. 네. 그리고 중국 측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이 정상회담을 일본 쪽에서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시진핑한테 대했다는 것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정상회담 자리를 가진 게 아니냐. 네. 대놓고 엿먹인 거죠. 네, 이런 생각이 들고 한 30분 정도 진행이 됐는데 중국도 이제 열이 받았겠죠. 네. 그래서 일본한테 과거사를 직시해야 된다. 중국을 적대하지 말아라. 이런 걸 촉구를 했는데 일본이 아랑곳하지 않고 반중 극우 정책을 구구절절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동중국해 일본과 영토 분쟁이 있는 이 문제를 직접 거론했고요. 히토리와 같은 수출 관리 문제, 그리고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일본인들의 안전이 우려된다. 야 이건 진짜 신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하는 행동 문제 있지 않냐. 홍콩이나 이런 자치구 등에 대해서 중국 지금 너무 권위적인 거 아니냐. 그리고 북한 정세에 관련해서 중국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 심각한 우려가 있다. 이런 내용들을 주구장창 늘어났다는 거예요. 아니 경제나 군사 분야만 놓고 봐도 중국이 한참 높잖아요 일본보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막
얘기할 수가 있죠? 뭔가 믿는 뒷배가 있는 것 같은데요. 내 뒤에 지금 트럼프 있다, 네. 내 뒤에 미국 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트럼프가 중국이랑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하기가 어렵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대신해 준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은? 그런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네. 지금 트럼프는 북한을 자극하는 언사도 최대한 안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북한 비핵화도 이재명 대통령의 입을 그렇죠. 빌어서 자꾸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다카이치도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누가 봐도 노골적인 대중국 적대 의사를 지금 표출해서 굉장히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의 이런 대만 정쟁의 가능성, 대중 적대 정책이 지속되는 속에서 일본의 이런 행동들도 더 돌출되고 도드라지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근데 왜 다카이치가 북한에도 정상회담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안을 이제 했었었는데, 네, 그거는 이유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또 진짜 또 웃긴 거잖아요. 중국한테는 이렇게 뭐 당장이라도 관계를 끊을 것처럼 불편한 주제들을 던져놓고 나서 북한에 갑자기 정상회담 하고 싶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일본이 북한 정상회담 요청한 거는 사실 다카이치뿐만 아니라 예전에도 종종 있긴 했었거든요. 맞습니다. 되게 뜬금없이. 네, 그리고 여러 의도 속에서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실제 이제 좀 미국과의 관계에서 약간 벗어나서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해가지고 일본의 국익을 좀 챙겨보려는 그런 움직임도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어떤 순간에는 이제 미국이 일본을 통해서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싶었던 순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다카이치가 북한의 정상회담을 제안한 까닭이 뭐겠는가? 일단 첫 번째는 좀 화제, 김건희가 말했던 돋보이고 싶어서. 일본도 국제 무대에서 너무 외교적 역량이 약화되어 있잖아요. 네, 사실 트럼프도 에이펙 올 때 김정은 국무위원장 이름을 계속 말하면서 뉴스거리가 사실 더 많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심심하면 건가요? 인기 누리고 싶으면 자꾸 북한을 언급해가지고 자기 화제성, 몸값을 올리려고 하는 건 아닌가, 이렇게 합리적인 의심을 해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미국과 발맞추기, 일본은 미국과 같이 간다, 이런 신호를 주고 싶었던 게 아닌가. 트럼프가 북한과의 대화에 애걸복걸하는 모양새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일본도 미국처럼 대화할 거다, 이런 모양새를 취하려고 한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그게 진심이었냐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다카이치가 북한의 정상회담을 제안할 때 어떤 내용을 언급을 했냐면, 일본인 납북 문제를 꼭 해결하겠다, 그러면서 정상회담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이 납북 문제 관련해서는 북한과 일본의 입장이 너무 첨예하게 다르고, 사실 북한이 더 이상 상대해주지 않는 사안이거든요. 그리고 실제 이 문제는 일본에서 현북 여론을 불러일으키는데 주요 단골 소재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북한과 정말 정상회담을 바랐다면 이런 이슈를, 껄끄러운 이슈를 직접 정면에 들고 언급을 했을까? 그리고 실제 그 트럼프가 일본에 방문했을 때도 봐도 납북자 가족 모임 만나가지고 꼭 이 문제 해결하겠다 트럼프도 막 얘기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북한과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수 없는 판을 만들어놨던 거죠. 그래서 정상회담 성사가 목적이었다기보다는 선전의 목적일 수 있다. 미국도 일본도 북한과 대화하려고 하는데 북한이 안 받는 거다. 북한한테 그런 외교적인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는 선전 시도의 일환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돌격대 역할을 맡기려고 하지만 잘 안 될 것 같아요. 주권자 국민들 때문에. 주권자 국민들의 힘이 너무 막강하다 보니까 또 녹록치 않은 게 있죠. 근데 한국은 사실 최첨단 선봉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전선 장기말로 쓰고 싶은 욕구는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진짜 호시탐탐. 네. 근데 저는 이 북미 정상회담도 그렇고 북일 정상회담 내용을 보면서 좀 들었던 생각 하나만 더 추가하면, 여기서도 역할 분담이 있는 건 아닌가, 이런 고민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피스메이커를 미국이 하고 페이스메이커를 한국과 일본이 맞는 식으로 역할 분담을 하는데, 실제는 성사될 수 없는 내용들을 곁들여서 이걸 북한이 거부하는 그림을 자꾸 만드는 거죠. 미국은 그런 그림을 그리고 한일이 실제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아니냐. 동아일보가 말하는 한일 간의 교묘한 협력이라고 하는 게 이런 식으로 지금 미국에 의해서 하달되고 있는 건 아니냐, 좀 의심되는 측면입니다. 네, 이런 것들을 다 정말 광장에서도 파탄내야 되고,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국력을 다시 한번 없다라는
키워야겠다는 걸 느꼈다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 이런 명령들을 다 정말 집행자처럼 수행하려고 하는 정말 그 외교부 라인의 그 친미 공미 라인들 이 사람들만 좀 없어도 국력이 정말 크구나라는 걸 확 느낄 것 같아 이재명 대통령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묘한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이 자기의 외교와 안보 그리고 민족의 통일까지 구상했을 때 굉장히 주도권을 가져야 되고 거기서 자기의 역할, 자기의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네.